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연필로 간단히 그릴 수 있는 풍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간단히 그린다, 뭐 쉽게 그린다고 하면은 말이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 그릴 거는 아마 그리는 방법만 알면은 정말 간단히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요 화면에 보이는 거 요거를 그릴 건데요. 이 모습이 해가 뜨는 모습일까요? 해가 지는 모습일까요? 저는 사진만 봐서는 해 뜨는 모습과 해 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긴 하던데 그 배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좀 알 수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태안의 꼬치 해수욕장이란 곳에 가면은 이렇게 바위 두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요게 이제 바닷물이 차오를 때 이제 차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선만 보일 때도 있고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아마 이곳이 아마 사진 찍는 분들도 여기서 많이 사진을 찍고 하시는데 오늘은 요 풍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몰 해가 질 때 모습이죠. 자, 오늘 사진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뭐 그릴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뭐 왜냐면 그냥 해가 지는 모습이 주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바위 섬 두 군데도 그냥 까맣게 어둠이 져서 까맣기 때문에 크게 묘사할 것도 없이 아마 뭐 그럴 건데요. 자, 먼저 형태 잡을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냥 여기 뒤쪽에 보이는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길쭉하게 이쪽에 그리고 이쪽 이런 형태는 너무 정확하게 잡을 것도 없죠. 그냥 위치만 이렇게 잡아줘도 돼요. 우리가 뭐 건축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릴 때는 형태를 좀 정확히 잡아 주고 나서 명암이나 이 그려 나가는 게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위치만 이렇게 잡아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형태 잡기 끝. 자, 요런 류의 그림에서는 그리기는 조금 간단하지만 대신에 이제 명암 들어가는 순서를 조금 알고 하시면은 좀 쉽게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뭐 어떤 그림이든 다 어렵게 느끼시겠죠. 자, 여기서 뭘부터 그리냐면은 요 보통 요런 그림들을 그릴 때 이 다음에 이 섬이 까맣게 뭔가 뚜렷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 막 칠하기 쉽다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뒤쪽에 하늘 부분 이 부분을 나중에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앞에 먼저 명암을 넣어두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뒤쪽에 하늘부터 해 뜨는 하늘이죠. 하늘부터 충분히 한 후에 이거 이게 화면이 안 보이네요. 한 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묘사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뒤에 하늘은 그 전에 영상에서도 하늘이나 구름들을 많이 그린 적이 있는데 그거 그릴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게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일출 일몰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일반적인 하늘보다 조금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둡게 지금 같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까맣게 해 놓으면은 지금 배경 칠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배경을 충분히 한 후에 자, 이 정도로 칠해 놓고
화장지로 문질러서 부드럽게 아래쪽에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문질러 주셨으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가 뜨잖아요. 그럼 한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요런 위치는 요 사진하고 똑같이 뭐 해가 여기 있는 거를 뭐 이쪽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다르게 해도 되지만 지금은 조금 사진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해가 이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해를 지우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해를 지워서 밝게 만드는데, 해는 그냥 보이지가 않네.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그냥 지우개로 위치 맞게 지워 주시면 돼요. 여기서 지우실 때 만약에 여기에 바탕으로 칠한 부분이 너무 연하게 돼 버리면은 이렇게 지웠을 때도 밝게 표시가 잘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진에서도 좀 어둡지만 그림에서도 조금 어둡게 칠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떡지우개로도 조금 이렇게 지워 주시고, 그리고 여기 하늘에서도 너무 색이 다 균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조금 명암을 조금 넣어서 하늘 모양을 좀 다르게 하는데, 뒤쪽에 하늘을 뭐 충분히 거의 다 그냥 이 정도면 됐겠다 할 정도로 해주고 섬을 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도, 이때 면봉은 지금 보면 면봉이 앞에 까만 게 많이 쓰던 거다 보니까 흑연이 많이 묻었잖아요. 이제 이런 면봉을 써주는 게 색깔이 잘 나타나요. 뒤쪽에 요런 배경 같은 경우는 요런 그림들을 몇 번 그리다 보면은 이 사진상에는 뭐 그냥 뭐 단조롭게 이렇게 보여도 이제 그림에서는 그냥 임의로 조금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배경 하늘에 구름 그릴 때도 그렇잖아요. 사진에는 구름이 없다고 그림에서 뭐 아무도 그리지 않는 것보다는 그림에서는 뭐 구름을 넣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또 좋은 점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상에는 뭐 예를 들어 일출을 찍으러 갔는데 그날 해가 안 뜨고 뭐 구름이 껴 있다. 그러면 못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상에는 뭐 없는 해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조금 변형이 가능하고 없던 것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그런 게 조금 또 그림 그리는 게 좋은 점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뒤쪽 배경, 특히 요 아래쪽은 조금 더 진해도 돼요. 지금 보이는 진하기보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섬을 만약에 어둡게 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하기보다 더 밝게 보이거든요. 여기 대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은 물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전체로 좀 더 색깔 넣어도 되지만 지금 요걸 칠할 때 조금 진하게 해줘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뒷배경 어느 정도 그랬다고 치면은, 자, 그 다음부터는 섬을 이제 진하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밑에 바닥 쪽이 바닷물 쪽 이쪽을 칠하고 해도 되고, 그 순서는 상관없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섬을 먼저 섬을 진하게 넣어보고 밑에 칠하도록 할게요. 섬은 조금 진하니까 연필을 고전까지는 HB 연필 썼고요. 지금은 이제 EB 연필을 써서 진하게 넣겠습니다. 연필 쓰는 거는 제가 뭐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보지만 어떤 연필 써야 된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주로 HB 연필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조금 진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요럴 때도 H 연필도 쓰지만 EB도 같이 쓰는 편이에요. 뭐 H 연필을 그렇게 진하게 안 나올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EB 쓰잖아요. 그러면 HB 연필, 이게 HB 연필이거든요. H 연필을 써도 진하게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으니까 연필은 뭐 어떤 연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써보고 스스로한테 맞는 연필을 쓰면 돼요. 이거는 전체가 어두워서 뭐 실제로 만약에 낮에 이 바위섬을 봤다라면 밑에 바위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막 할 텐데 지금은 다 어두워서 뭐 그리긴 좋네요. 그냥 뭐 시커멓게 칠하면 되니까. 그리고 위에 나무가 삐죽삐죽 자라나는 것도 그려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걸 만약에 칠하고 나중에 이걸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나서 뒤쪽에 하늘을 해야 돼. 칠해야 되는데 칠하다 보면 이게 다 이쪽으로 칠하자니 이게 다 흩어질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요 안쪽으로는 명암이 덜 들어가서 요 선과 요 하늘 사이에 좀 하얗게 명암이 덜 들어가 생기는 하얗게 생긴 부분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는 하늘을 충분히 다 하고 섬을 그려도 오히려 그렇게 그리는 게 그림이 더 깔끔하고 더 나을 수 있는데 이게 그리다 보면은 하늘보다 이 섬을 조금 어둡게 하고 나면 뭔가 그림이 된 거 같고 막 빨리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막 급한 마음에
섬을 먼저 막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만 조금 참고 하시면은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그림에서는 에, 그리는 게 아까 제가 수월하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말은 그리는 순서, 명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어, 쉽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아, 쉽다고 하면은 정말 쉽다, 진짜 쉽다기보다는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섬을 어느 정도 색을 칠하고 또 지금 보이는 것보다 또 바다에 색을 넣고 또 이 색을 보면은 지금 진하기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바다에 색을 넣어 볼게요. 여기 조금 구분시켜주고. 바다나 그런 거 칠하고 만약 지금처럼 문제를 줄 때는 하늘 같은 경우는 칠하고 문지를 때 막 이렇게 하든 크게 상관없는데 바다나 뭐 물 이런 부분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쉽게 말해 바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뭔가 물결이 잔잔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게 좋아요. 만약 여기서 막 좀 거칠다고 막 이렇게만 하다가는 이 문지름 방향대로 이렇게 막 드러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그냥 이렇게 지금은 바다에 기본 바탕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물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칠해주고 요 끝에 보시면 네, 바다 색깔보다는 여기 위에 하늘 색깔 어두우니까 지금은 보면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색을 더 칠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멀리 이게 등대인가? 뭐 물에 떠 있는 뭔가 보이네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바다 표면의 물결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그림에서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위에 요것만 보이면 굉장히 허전해요, 그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물체가 있으면, 바위 섬이 있으면 밑에 물에 비치는 부분이, 지금 사진에서는 이게 조금 선명하지가 않은데 요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림에서는 요걸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요거 위에만 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릴 것도 있어지고 더 그림이 더 나아지겠죠. 그런 비치는 부분을 그리는 게 뭐 간단해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다만 요걸 그릴 때 주의사항은, 보통 비치는 게 이런 모양이면은 위에가, 그럼 아래쪽도 똑같은 이 모양 아니지만 대략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비치겠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비치는데, 이 비치는 게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요. 보통 밑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 모양을 생각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면서 파도의 물결도 같이 그려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릴 때는 이게 뭐 특별한 능력보다는 조금 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모양으로 이걸 다 채워줘야 되니까. 근데 보통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 지금 귀찮아져요. 귀찮아지면 막 그냥 대충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묘사를 해주면 지금 이 안 해준 보다는 좀 나은데, 이걸 이렇게 다 일일이 하다 보면 조금 귀찮아지긴 하네요. 귀찮아져도 뭔가 완성된 그림을 위해서 뭐 그래야겠죠 뭐. 요런 거 그릴 때 저번에 제가 바다 그릴 때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릴 때 요런 부분들을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요 앞쪽에 보이는 거는 요런 뭐 물결도 조금 큼직큼직하게 그려주면 좋겠죠. 아마 전 시간에 파도 그릴 때 그 그림을 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응용을 또 하면은, 물론 여기에는 아주 잔잔하게 물결이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서해안이니까 뭐 동해안에처럼 뭐 파란 뭐 파도가 밀려오고 그러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잔잔한 하지만 이런 파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려오는 거를 뭐 그려줘도 되겠죠. 이쪽 바위에도 여기 비치는 거 그릴 때 이렇게 바로 그려도 되고, 모양을 모르겠다 그러면 위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대략 이 정도에 그려야지 라고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주고 그 안에 이제 그려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뭐 물결 어느 정도 했으면은 여기서는 원래 이런 빈 부분을 좀 더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물결을 넣고, 자, 고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남았죠. 뭔가 바다가 뭔가 빠진 듯한 느낌, 뭘까요? 바로 요 해가 여기 있으면 바다 이렇게 빛나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지워서 그려줄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가 여기 있으면 그대로 내려와서 요 방향이 되겠죠. 이제 밝은 데가, 해는 여기 있는데 지우는 거를 잘못 지워갖고 여기 있거나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그대로 내려와서, 만약에 이것도 도저히 나는 이걸 못 맞추겠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 내려와야겠다, 대략 이렇게 위치를 선정해 주고 그렇게 지워줘도 돼요. 이거는 그냥 지우개로 지워주는데, 지워준다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보시면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밝은 게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할 때는 이제 큰 지우개가 아니라 조금 작은 지우개 잘라서 이렇게 지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워졌으면은 이 지워준 데라고 이게 다 밝은 게 아니고, 이제 밝은데 틈틈이 조금 약간 어두워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가 서해안 쪽이니까 뒤쪽에 이제 사진상에는 이게 조금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멀리 뭐 섬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약간씩 이렇게 멀리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그려주고, 아마 여기가 이제 요 바닷물이 빠지면은 요렇게 땅이 요렇게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요렇게 뭐 그려줘도 되겠죠. 근데 뭐 사진상에는 안 보이니까 그거는 그려주지 않고, 그리고 보시면 바다에 뭐가 막 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했더만 뭐 새 같네요. 새가 바다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요런 바닷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새 같은 부분도 있고, 또 뭐 그려줘 볼까요? 또 바다 위에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뭐 부표라고 해야 되나? 그 스티로폴처럼 이렇게 떠 있는 거, 그런 부분도 동동동 떠다니는 경우도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군데군데 이렇게 그려줘도 되겠죠. 이거 안 그려줘도 되지만 뭔가 이거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몇 개만 그려줄게요. 누가 보면 새인지 모르겠죠. 근데 사진상에는 보니까 새면은 갈매기일까요? 뭐.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 여기로 이제 명암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진상에는 요대로 거의 표현했지만, 여기서 보통 이런 서해안에 일몰 때나 아니면 바닷가 옆에 보면은 또 그려줄 게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제가 그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뭘 그리나. 위치를 이 정도. 요것도 지금 그리는 것도 이게 섬과 마찬가지로 이게 해가 질 때쯤이니까 형체가 안에 정확히 안 보이고 그냥 까맣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리기 좋습니다. 사진상에는 그리는 사진상에는 없는 거지만, 혹시 지금 그린 것만 보고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아마 모르시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그리면은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은데, 설마 이거 다 그렸는데도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뭐 그린 거 한번 끝까지 그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다 밑에, 바다 쪽에 이제 비치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요런 그림에서는 아까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면은 조금 뭐 그리는 재미가 없어요. 딱히 뭐 그릴 일도 없겠죠. 이제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그리기도 하는 거니까. 자, 이제 형태가 이 정도 그랬으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여기 아마 일명 뭐 통통배라고도 하고 이제 바닷가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고기잡이배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다 풍경 그릴 때 이런 배가 있는 풍경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왠지 요런 이제 이런 배를 보면은 좀 정감이 가요. 그래서 이제 그림 소재로도 가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 이제 넣어서 그려주기도 하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배도 그려 넣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몰 풍경을 그려봤는데요. 아마 실제로 그려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